안녕하세요. 또야사이언스입니다. 중학교 2학년 과학 2단원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마찰전기에 대해서 학습하시겠습니다. 유튜브 하단에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필기 PDF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함께 다운받아서 필기하면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2단원 과정에서 자주 등장하는 두 단어에 대한 과학적인 정의를 이해하고 넘어가시겠습니다. 1번 대전과 대전체. 대전은 물체가 전하를 띠는 현상, 물체가 전기를 띠는 현상을 대전이라고 합니다. 전기를 띠지 않았던 물체가 전기를 띠게 되면 대전되었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플러스 전기를 띠든 마이너스 전기를 띠든 모두 대전되었다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괄호 2번 대전된 물체를 우리는 대전체라고 합니다. 대전과 대전체는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이니까 개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마찰전기 시작할게요. 여러분 어렸을 때 이런 장난을 친구들이랑 해본 적 있으실 거예요. 그 얇은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진 L자 파일, 얇은 거, 그 L자 파일을 가지고 친구 머리카락에 쓱쓱쓱쓱 문지른 다음에 L자 파일을 살짝 들어보면 머리카락이 어떻게 되죠? L자 파일에 딸려가게 됩니다. 같이 이렇게 머리카락도 솟아오르게 되죠. 마찰을 시키면 전기가 발생하게 돼요. 이렇게 마찰시켰을 때 발생하는 전기를 마찰전기라고 하고요. 그 L자 파일의 머리카락이 따라 올라갔던 현상 역시 마찰전기 때문입니다. 자, 정확한 정의를 읽어볼게요. 서로 다른 종류의 두 물체를 마찰을 시키면 전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마찰전기라고 해요. 마찰전기는 도선에 흐르는 전기와 다르게 그 물체에 머물러 있는 전기입니다. 그래서 정지해 있는 전기다 라는 뜻에서 정전기라고도 해요. 정전기와 마찰전기는 동일한 개념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마찰을 시켰는데 왜 전기가 생기냐를 본격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지난 단원에서 배웠던 원자의 구조를 한번 복습을 해보셔야 돼요. 모든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원자는 중심에 원자핵이 있어요. 원자핵은 무슨 전하를 띈다? 플러스 전하를 띈다. 그리고 원자핵 주변으로 마이너스 전하를 띤 입자가 돌고 있습니다. 얘가 누구죠? 전자입니다. 그리고 원자핵의 플러스와 전자의 마이너스가 합쳐져서 원자 자체는 정기적으로 무슨 상태냐? 중성 상태. 플러스도 강하지 않고 마이너스도 강하지 않은 중성 상태. 전기적으로 중성 상태다 까지 지난 단원에서 학습하셨어요. 자, 그래서 밑에 그림을 보시면 파란색 물체를 이루고 있는 원자의 원자핵을 파란 진한 동그라미 플러스라고 표시를 해놨고요. 전자를 빨간색 작은 동그라미 마이너스라고 표시를 해놨습니다. 다시 요 플러스는 원자핵을 뜻하고 요 마이너스 빨간 입자는 작은 입자는 전자를 뜻합니다. 파란색 물체 역시 원자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원자핵과 전자를 가지고 있고요. 초록색 물체 역시 원자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원자핵과 전자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서로 다른 이 두 물체를 마찰을 시키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원자핵은 단단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그러나 원자핵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가벼운 입자인 이 전자는 쉽게 자기 궤도를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두 물체를 마찰시켰을 때 전자가 쉽게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기적으로 중성 상태였던 게 깨지게 되는 거죠. 뭐 때문에? 전자의 이동 때문에. 이 그림상에서는 파란색 물체는 전자를 얻습니까? 잃습니까? 잃습니다. 전자를 잃게 되면 더 이상
중성 상태가 아니라 무슨 전기가 강한 상태가 되냐? 플러스 전기가 강한 상태가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플러스 전하로 대전되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반면에 초록색 물체는 파란색 물체로부터 무엇을 얻었습니까? 전자를 얻었습니다. 얘는 전자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전기적으로 이제 더 이상 중성 상태가 아니죠? 무슨 전기가 강해졌습니까? 마이너스 전기가 강해졌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되었다. 요렇게 설명을 합니다. 마찰 과정에서 왜 전기가 발생하느냐? 바로 누가 이동하기 때문이다. 두 물체 사이에서 전자가 이동하기 때문이다. 이때 전자를 잃은 경우는 플러스 전기를 띠고 전자를 얻은 경우는 마이너스 전기를 띠게 됩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마찰 전기 발생 원리. 마찰 시 한 물체에서 다른 물체로 뭐가 이동한다? 전자가 쉽게 이동한다. 이때 전자를 잃은 물체는 플러스 전하로 대전되고 전자를 얻은 물체는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됩니다. 따라서 머리카락과 L자 파이를 마찰시켰을 때에도 그 둘 사이에서 전자가 이동함으로 인해 둘 중 누군가는 플러스 전기, 둘 중 누군가는 마이너스 전기로 대전된 대전체가 됐을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와 마이너스, 요 서로 다른 극을 가진 경우에는 둘 사이에 어떤 힘이 작용하냐? 서로를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이 플라스틱 L자 파일에 딸려갔던 거죠. 서로 다른 전기 사이에서는 서로를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합니다. 요 힘을 우리는 전기력이라고 하는데 이 힘에 대해서는 3번째 페이지에서 다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찰 과정에서 전자가 이동하면서 플러스나 마이너스에 전기가 생길 수 있다. 이것을 우리는 마찰 전기라고 한다. 라고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어떤 물체와 어떤 물체를 마찰시켰을 때 누가 플러스가 되고 누가 마이너스가 되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정답은 압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과학자들은 서로 다른 물체를 마찰시키면서 누가 플러스 전기로 대전이 되고 누가 마이너스 전기로 대전되는지를 순서를 정해서 나열을 해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대전열이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정의를 읽어볼게요. 두 물체를 마찰시켰을 때 어떤 순서냐? 전자를 잃기 쉬운 순서대로 나열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대전열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과학자들이 찾아낸 대전열 순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왼쪽에 털가죽, 그 다음은 유리, 그 다음은 명주. 명주는 명주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은 나무, 그 다음은 고무, 그 다음은 플라스틱입니다. 자, 이게 어떤 순서라고 했냐? 전자를 잃기 쉬운 순서였습니다. 그래서 자, 털가죽 쪽으로 화살표를 치고 전자를 잃기 쉽다 라고 적어주세요. 자, 전자를 잃기 쉽다라는 소리는 플러스 대전체가 되기 쉽다는 소리입니까? 마이너스 대전체가 되기 쉽다라는 소리입니까? 그쵸? 전자 자체가 마이너스인데 그걸 잃어버리면 플러스 대전체가 되기 쉽다라는 소리입니다. 요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털가죽은 유리보다 전자를 잃기 쉽고 플러스로 대전되기 쉽다. 또는 명주는 고무보다 전자를 잃기 쉽고 플러스로 대전되기 쉽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전열에서 두 물체를 뽑은 다음에 상대적으로 두 녀석 중에 어느 녀석이 전자를 잃기 쉽고 플러스가 되기 쉬운지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반면에 플라스틱 쪽으로 갈수록 반대로 전자를 어떻게 하기 쉽다? 얻기 쉽다. 전자를 얻기 쉬운 녀석들입니다. 전자 자체가 마이너스니까 전자를 얻으면 무슨 전기로 대전되기 쉽다?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되기 쉽다라고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기초적인 시험 문제는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 자, 이 대전열이 제시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명주와 플라스틱을 가지고 서로 마찰을 시켰다. 이때 명주는 무슨 전기로 대전되냐? 플라스틱은 무슨 전기로 대전되냐? 요렇게 질문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명주랑 플라스틱 중에 전자를 상대적으로 잃기 쉬운 녀석이 누구다? 명주다. 그럼 명주가 무슨 전하로 대전되냐? 플러스 전하로 대전된다. 둘 중에 전자를 얻기 쉬운 녀석이 누구냐? 플라스틱이다. 그럼 플라스틱이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된다. 이렇게 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요 순서를 이용하면 아래와 같은 풍선 실험 상황을 해석하실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림 먼저 보겠습니다. 파란색 풍선, 핑크색 풍선이 있는데 두 풍선이 서로 멀어진 상황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서로 멀어지게 만들었느냐? 자세히 살펴보죠. 파란색 풍선에 보니까 고무 풍선을 뭘로 문질렀다고 돼 있죠? 털가죽입니다. 자, 고무 풍선은 대전열상에, 대전열상의 고무 풍선은 어디 있냐? 여기 있습니다. 고무. 다른 색깔로 칠해볼게요. 고무 여기 있네요. 자, 그리고 털가죽은 어디 있냐? 여기 있네요. 자, 그렇다면 고무는 털가죽에 비해서 전자를 잃기 쉽습니까? 얻기 쉽습니까? 더 얻기 쉬운 녀석이죠. 그렇기 때문에 털가죽으로 문지른 고무는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마이너스 대전체로 변했을 겁니다. 파란색 풍선 위에다가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됐다 라고 마이너스를 써줍시다. 자, 그런데 핑크색 풍선 역시 고무 풍선을 무엇으로 문질렀대요? 털가죽으로 문질렀대요. 역시나 이 고무 풍선도 무슨 전기로 대전됐다? 마이너스 전기로 대전이 됐다. 마이너스라고 표시해 줄게요. 자, 이렇게 마이너스 서로 같은 전기를 띠는 경우에는 서로를 끌어당기지 않고 서로를 밀어내는 힘이 작용합니다. 핑크색은 파란색을 밀어냈을 것이고요. 파란색은 핑크색을 밀어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밀어내는 힘이 작용하게 되고요. 그래서 두 풍선이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대전열을 가지고 이 풍선 실험을 해석했어요. 자,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파란 풍선은 역시나 무엇으로 문질렀다고 돼 있어요? 털가죽. 털가죽으로 문지른 고무는 무슨 전기를 띠게 되죠? 마이너스 전기를 띠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아까와 다르게 파란 풍선과 핑크 풍선이 멀어진 게 아니라 서로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풍선 사이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했을 것입니다. 그러려면 핑크 풍선은 마이너스 전하를 띄어야 됐을까요? 플러스 전하를 띄어야 됐을까요? 바로 플러스 전하를 띄어야죠. 파란 풍선이 마이너스니까 핑크가 플러스여야지 서로를 끌어당기게 되겠죠. 자, 그러면 고무 풍선을 플러스 전하를 띄도록 만들려면 무엇으로 문질러야 할지 대전열을 가지고 생각해 봅시다. 고무 풍선보다 전자를 얻기 쉬운 녀석과 문질러야지 고무 풍선이 플러스가 됐겠죠. 고무 풍선보다 전자를 얻기 쉬운 녀석은 유일하게 하나 있습니다. 누구? 플라스틱. 고무 풍선을 이번엔 플라스틱으로 문질렀을 겁니다. 자, 실제 실험을 할 때는 플라스틱으로 고무를 문지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과 동일한 재질인 비닐을 가지고 실제는 실험을 합니다. 비닐로 고무풍선을 문질러주면 고무풍선은 플러스로 대전이 되면서 마이너스로 대전된 풍선과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해서 이렇게 붙게 됩니다. 자, 지금 고무풍선이 벌어지고 붙는 요 실험을 대전열을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서로 밀어내는 힘이 작용하는 경우,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하는 경우, 이거 모두 전기력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서 전기력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전기력이란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전기를 띤 두 물체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이 전기력입니다. 전기력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서로를 끌어당기는 인력. 두 번째, 서로를 밀어내는 배척하다 할 때 청력. 서로를 끌어당기는 인력은 언제 작용하냐? 플러스끼리, 마이너스끼리, 아님 다른 극끼리? 다른 극끼리. 서로 다른 전하들 사이에서 서로를 끌어당기는 인력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고무풍선 모습으로 따지면 어떤 모습이냐? 고무풍선 하나와 다른 고무풍선 두 개가 이렇게 서로 끌어당겨져서 달라붙은 이 모습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한 고무풍선이 플러스였다. 그럼 다른 고무풍선은 뭐다? 마이너스다. 마이너스 전기를 띈다. 반면에 서로를 밀어내는 청력은 언제 작용하냐? 서로 같은 전하일 때. 서로 같은 종류의 전하들 사이에서 청력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고무풍선으로 설명을 하면 이렇게 두 풍선이 서로 멀어지고 있습니다. 한쪽이 마이너스라면 다른 쪽도 마이너스, 서로 밀어냅니다. 또 다른 경우 이 풍선과 이 풍선 역시 서로를 밀어냅니다. 한쪽이 플러스였다면 다른 쪽도 플러스여야지 서로를 밀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기력에는 서로를 끌어당기는 인력, 서로를 밀어내는 청력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찰 전기에 대한 기본 설명과 전기력의 두 가지에 대한 정리를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마찰을 시키지 않고도 플러스 마이너스 정전기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정전기 유도라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정전기 유도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할게요.